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에 벌어졌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익명의 힘으로 써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과 댓글로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제 나이는 35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아이를 빨리 낳기를 바라셨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외동이어서 그런지 임신에 대한 마음이 유난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보, 또 실패야. 한 줄이야. 아, 그래? 여보, 우리 너무 급하게 마음먹은 게 아닐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서두르긴 뭘 서둘러. 자기랑 나랑 연애할 때도 일부러 아이를 갖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몰라? 따지고 보면 수년 동안 임신에 실패했단 말이야.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혼을 오래 즐기려고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냥 편하게 우리 둘이 즐기면서 살자. 몰라. 나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고.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엄마가 나를 40살쯤에 임신하셨어. 그만큼 아이 갖는 게 어려우니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이야. 재촉하는 거로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허구한 날 나만 보면 배부터 보시는데 내가 시댁 가는 게 얼마나 크게 눈치가 보이는지 알아? 미안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알아듣게 말씀드릴게. 그이는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며느리인 저는 시댁에 가기만 하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색이 아직 소식 없지?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야.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여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너 기분 상하게 한 것 같구나. 엄마, 새언니한테 임신 이야기 좀 그만해. 우리 시부모님도 나만 보면 임신 타령인데 진짜 기분 안 좋아. 네 시모도 그러니? 대한민국 시모들은 다 똑같은 모양이네. 아무튼 앞으로는 내가 입조심하마. 새아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억지로 애기 낳으려고 애쓰지 말거라. 엄마, 그런 말이 더더욱 부담되는 거 몰라? 아휴,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 그나마 시누이가 시댁에 있으면 이렇게 편을 들어줘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해가 바뀌어도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험관 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때 알았죠. 제 몸이 안 좋아서 임신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일단 남편과 의논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 조금 더 신혼을 즐기다가 시험관을 해보자고 했어요. 며칠 뒤 산부인과에서 혼자 시험관 아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많은 사례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예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저와 친한 친구 3인방이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유선이잖아. 유선아,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거야? 여기 3층 우리 아들이 태어난 병원이잖아. 유선이가 드디어 임신했나 보네. 축하해. 얘들아, 오해야. 나 임신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무슨 일로?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시험관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 뭐? 너 애기 못 낳는 몸이래? 세상에, 우리 유선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혹시 유선이가 연애를 많이 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닌가? 유선이 너 인기 많아서 남자 많이 만났잖아. 친구 3인방은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좋은 말만 주고받았는데 저 빼고 아이를 낳자 이런 식으로 기분 안 좋은 말을 쉽게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남자 많이 안 만났거든? 지금 남편이 3번째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딜 가나 남자들이 들러붙었잖아. 걔네들 중 같이 놀고 자고 그런 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너 대학 다닐 때 소문 안 좋았던 거 모르니? 다들 널 걸레라고 욕하고 다녔어. 저는 걸레라는 단어에 욱했고 친한 친구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막말하니 화가 불끈 나더군요. 니들 말을 막 하는구나. 그리고 뒤에서 날 욕하고 다닌 건 니들인가 보네. 너희 셋 나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거니? 내가 인기 많아서 열등감이 심했던 거야? 인연이 말이라도 존나게 막하네. 야, 애 하나 갖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우릴 평가해? 우리가 너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했니? 열등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네가 걸레처럼 몸을 굴려댔으니 불량품이 된 거야. 넌 그런 것도 몰랐니? 우린 예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일이야. 이것들이 진짜 돌았나. 야, 니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애기들 봐서 참는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됐다, 말을 말자.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멍충이다. 연락하지 말고 잘들 살아. 야야, 저녀는 임신 못해서 우리가 부러운 거야. 어떻게 여자가 애 하나를 못 가지냐? 진짜 불쌍하다. 넌 유선이 말고 유선이 시부모가 불쌍하다. 며느리 뽑기에 실패했으니 얼마나 성심이 크실까? 아휴. 친구들이 끝까지 막말하는데 유모차 애기들을 생각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시험관을 하기로 했다며 말을 전했고 예약날 월차를 쓰라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실패였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건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니 2차 시술 날짜를 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넘게 시험관 시술 날짜만 기다리며 직장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 바람을 쏘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 3인방이 나란히 걸어오더군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라 하고 딴 곳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유선아, 시험관은 어떻게 됐니? 소미야, 얘 얼굴 봐라. 임신된 애 얼굴로 보이니? 그러게 말이야. 임신이 됐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겠지. 유선아, 너 어쩜 좋니? 애 없이 결혼 생활하는 거 눈치 안 보여? 나 같으면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석고대죄라도 할 것 같아. 맞아. 임신 못하는 불량품이 자기들 며느리인 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유선아, 임신이 어려우면 입양을 알아봐. 니들은 결혼하고 애 낳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아니면 내가 너희들 본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건가? 아무튼 니들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얘 봐라. 너 임신 못한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푸는 거니? 별꼴이야. 심보가 그 모양이니 애를 못 낳지. 맞아. 넌 항상 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야. 오늘은 유모차 안 끌고 나왔네? 애기들은 어디에 두고 온 거야? 예, 우리들은 시댁에서 엄청 예뻐한다고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여유롭게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니년들을 혼내줘도 울어줄 애기가 없다는 거네? 얘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오늘 니들 되졌어. 들고 있던 커피를 3인방 옷에 싹 뿌려버리고 귀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3인방도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3대1이긴 하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싸움 잘하고 예쁜 애로 유명했는데 둘 다 인정했습니다. 저는 눈이 돌아가는 발차기로 3인방 면상에 발사대기를 날려줬고 스파이크로 등짝을 날려줬어요.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제 몸을 건들지 못했죠. 잡것들을 제대로 조져줬더니 셋 다 만신창이가 되어 공원 풀밭에 주저앉아 질질 짜더군요. 애 못 낳는 년한테 얻어맞다니 아우 분해. 야 불량품, 너 애 못 가지는 거 우리한테 분풀이하냐? 인석이 그 모양이니 임신이 될 리가 있냐?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렸으니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아직 끝낼 때가 아닌 걸 알고 풀밭에 주저앉은 3인방의 면상을 흠씬 갈겨줬습니다. 더는 패줄 곳이 없을 때까지 혼을 내주고 공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며 땀을 씻어냈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도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2차 시험관 시술 날짜가 다가와서 시도해봤는데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화가 나서 지금 똑바로 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선생님, 시험관 시술해본 거 맞아요? 성공 사례 보여준 거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전문의는 맞긴 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았네요. 다음 시술을 기대해 봅시다. 그놈의 기대는 무슨 기대를 해요? 벌써 2번이나 했는데, 실패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음 시술을 기대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환자들 돈 뽑아먹으니까 좋으세요? 여보, 그만해. 선생님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100% 확신을 할 수 있겠어. 시험관 실패하는 부부도 세상엔 많아. 제발 화 좀 가라앉혀. 열받아.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들어와. 임신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참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과 남편에게 화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고 매사 부정적이고 비관적, 염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량품? 저더러 불량품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한테 한 말이 아니라 여기 고구마를 시켰는데 썩은 게 태반이라 불량품이라고 한 거야. 오해하지 말거라. 아니요, 저한테 한 말이 맞잖아요. 그래요, 저 임신 못하는 못난 며느리예요. 그렇다고 면전에 대고 그런 막말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댁에서 큰 소리 치니? 너 애기 낳기 힘들면 낳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놈의 시술 그만하고 다 내려두고 정신 차려. 말로는 그렇게 포기하라면서 속으로는 제 욕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거야?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세아가, 우리 손주 없어도 된다. 이건 진심이야. 세기 너 지금 몸과 정신이 모두 망가진 것 같구나. 잘 먹고 잘 쉬어야겠어. 아버님,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만 할 줄 안다,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아가, 그럴 뜻이 아니다. 괜한 오해 말거라. 시댁에 오니까 눈치만 보이네요. 이럴 때 아가씨라도 있으면 기분이 좀 더 나을 텐데. 아무튼 불량품인 저는 먼저 나가볼게요. 제가 멋대로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시부모님한테 대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냐? 맞아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량품이라고요. 제대로 못 빼먹어서 이 모양이니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저는 시댁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엄청 크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애기 낳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거 들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당신 몸이 불량품이니 많이 자학하는 소리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대들고 그래? 짜증나. 당신까지 보태지 마. 나 안 그래도 화나고 짜증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아유, 그래. 혼자 푹 쉬어라. 나도 당신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작은 방 가서 잘 거야. 남편은 버럭하고 작은 방에 가더니 조용히 자더군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작은 방문을 열었는데 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갔는지 알 수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소파에 잠시 졸았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나타났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소파에서 잔 거야? 당신 어딜 갔다가 이제 들어와? 뭔 소리야. 방에서 쭉 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나온 건데. 거짓말하니? 핸드폰 꺼놓고 어디서 뭐 했어? 당장 이실직고해. 여자가 왜 이래? 여보, 나 방에서 곤히 잤어.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당신 없는 걸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했다니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 설마 바람났니? 그런 거야? 나 참 미치겠네. 여보, 나 여기서 잠만 잤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술 마셨어? 이 인간이 감히 나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해? 당장 말해. 어디서 뭐하고 왔는지. 그이는 혀를 차며 저를 무시하고 화장실에 가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날렸습니다. 그이는 얻어맞고 저를 쏘아보며 화를 내려다가 눈을 감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째려보면 어쩔 건데? 됐다. 그만하자. 나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건들지 말아줘. 어디서 외박하고 들어와서 잠자고 나온 척한 거 다 안다고. 어디서 뭐 했어? 말을 말어. 당신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꼭 밝혀낼 거야. 그래, 알았으니까 나 똥 좀 싸자. 문 닫고 나가.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제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거기서 그만두었는데 제대로 조사해서 끝장을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어떤 여자와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를 바짝 쫓아서 호텔 방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싸대기를 날릴 준비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그에게 뺨을 갈겼는데 뿔싸 다른 남자였습니다. 어머머,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뭐야, 당신 뭡니까? 죄송해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따라왔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잘못 봤나 봅니다. 별 그지 같은 일이 다 있네. 당장 꺼져! 저는 후다닥 호텔에서 나왔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뻔뻔하게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럼 증명해보라고 했더니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그럴싸한 회사 배경이더라고요. 내가 속을 것 같아? 거기 회사 아니고 호텔이잖아. 옆에 비춰봐봐. 여보, 지금 회의 중이야. 그리고 퇴근 시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무슨 호텔 타령이야. 내가 다 봤거든. 오리발 내밀지 말고 주위를 다 비춰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회사 안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호텔이 아니라 회사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 지금 당신 회사 앞이니까 나와봐. 뭐야, 당신 진짜 왜 그래? 아유, 회의 30분 걸리니까 앞에서 기다려. 남편은 30분 뒤에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당신 호텔 방에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회사에 있는 거야? 여보, 당신 아무래도 상담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상담? 내가 정신병자라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뜬금없이 내가 호텔 방에 갔다는 소리를 왜 하겠어.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 이상해. 아니,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까 날 호텔 앞에서 보고 바람 피우는 걸 포기하고 택시 타고 돌아왔겠지. 어때? 내 말에 신빙성이 있지. 아우, 진짜 짜증나네. 여보, 제발 그만하고 집에 가. 나 일하러 들어가야 해.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보니 그이가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자 그이가 일렀는지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새긴 너 요즘 어떻니? 몸이 안 좋아? 불량품인데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 우리 아들 의심했다며. 바람 피우는지 알고 미행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면서? 어머님, 그건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라고 감싸려고 하나 본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지, 어머님도 한패 아니세요? 정말 기가 막히네. 새아가,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내 며느리는 너뿐이야. 오늘따라 제 말에 화도 안 내시네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이 드는데요. 며느리 갈아치울 생각인 거죠? 아유, 미치겠네. 새아가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자. 왜요? 날 정신병자 취급해서 입원시키고 새 며느리 드리려고요? 그렇게는 못하죠. 확실한 증거 잡고 이혼 소장 날릴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새애기가 임신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던 모양이야. 내가 괜히 임신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봐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 연기가 아주 죽여주네요. 저 지금 속을 뻔했다고요. 저는 끝까지 시모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주 동안 남편을 지켜봤는데 여자와 둘이 있는 걸 보긴 했는데 바람 피우는 현장에 가면 늘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미친 게 아닐까 싶어 병원에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이와는 사이가 좋을 리 없었으니 집에서도 대면대면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이가 집에 놀러와서 모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오빠가 속삭여요? 아가씨, 그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여자랑 있는 걸 목격했어요. 네? 바람이요? 이런 나쁜 자식을 봤나? 내가 이따 오면 반쯤 조져줄게요. 아직은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발뺌만 하고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세요? 네. 어머님은 제가 헛것을 봤다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나 참, 우리 엄마지만 너무했네. 바람난 아들을 감싸고 돌다니.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꼭 밝혀내서 참교육을 해주자고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날 위로해주니 너무 큰 힘이 돼요. 아가씨, 그동안 아가씨가 없어서 어디 가서 속풀이도 못하고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어요. 새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오늘은 오빠랑 둘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이가 만약 바람을 피운다면 난 더는 같이 못 살아요. 그렇겠죠? 저라도 이혼하고 말 겁니다. 아무튼 난 새언니를 믿고 따르는 새언니 편이니까 나랑 같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도록 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신우이가 저에게 잠시 외출하라고 하더니 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갔더니 신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더군요. 아가씨 뭐래요? 그이가 바람 피운다고 인정하던가요? 아니요. 대래 저한테도 똑같이 미쳤냐고 하던데요. 언니, 이놈의 자식 확실하게 조사해보죠. 흥신소 사람 붙여서 감시해보자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가씨 끝까지 날 도와줄 거죠? 네, 제가 확실하게 진실을 밝힐게요. 언니, 나만 믿으세요. 그렇게 신우이가 남편의 외도를 잡으려고 사람까지 써가면서 몇 주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24시간을 감시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는데 집과 회사 말고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니, 오빠는 깨끗해요. 언니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정말이네? 그럼 내가 진짜 돌았나 봐요, 아가씨. 제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언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아내들은 대개 이런 의심을 한 번씩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트레스가 심하긴 했나 봐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어요. 언니,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신우이가 남편을 감시해서 알아낸 정보는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사과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의심하고 막말하고 때리고 그랬던 거 모두 사과할게.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헛것을 봤나 봐. 여보, 괜찮아. 난 다 잊었어. 그리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이해하고 있었어. 아무튼 오해는 풀린 거지? 아가씨가 도와줘서 다 알게 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차마 흥신소 사람을 붙였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우이의 위로의 말과 남편의 평소 행동 거지를 일러주어 자각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막무가내로 행동한 걸 모두 사과드렸어요. 무릎 꿇고 오열하며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더니 시아버지는 같이 울어주시며 괜찮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지 억지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하튼 사과를 드렸고 남편과도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한 방을 쓰며 그동안 밀린 사랑을 몰아서 치렀습니다. 뜨거운 사랑 덕분에 스트레스도 날아갔고 기분도 올라가서 제 영혼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구역질이 심하게 나서 먹을 걸 다 개원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꼭
입덕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더니 2줄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적이었고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전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파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날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왔다. 어머님, 저 2줄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축하한다, 새아가. 내일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요. 어디로 가게? 그때 그 병원으로 가게? 아, 거기는 가기 싫어졌어요. 시험관 2번 실패하고 정남이가 떨어져서요. 그럼 내 친구가 하는 곳으로 가볼래? 버스로 6정거장이니까 금방이다. 내가 잘 봐달라고 연락해 둘게. 정말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는 다음날 시어머니가 일러둔 친구분의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해요, 유선 씨. 어머, 정말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축하해요. 아, 그리고 몸을 조심하셔야 해요. 되도록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네, 그럴게요. 당분간 회사도 휴직하고 쉴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고 다시 시댁으로 달려가 자랑을 했더니 시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고요. 효도를 제대로 한 것 같아 제 자신이 뿌듯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제 몸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있네. 밥이라도 먹고 자. 당신 왔어? 지금 몇 시야? 8시. 많이 피곤해? 아까 낮에 어머님이 다녀가셨어. 임신 중에 먹으면 좋다고 한약을 한 제 지어주셨어. 그걸 먹었더니 잠이 쏟아지게 오네. 그 약 먹었구나. 그거 아주 좋은 약이니까 잘 챙겨 먹어. 그럼 내가 저녁 차려줄게. 이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웬일로 저녁까지 차려준대. 고마워, 여봉. 그이는 제가 임신한 이후로 저녁 차려주는 건 기본에다가 집안 살림까지 다 해줬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쉬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태교를 하거나 산책하는 게 하루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산책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떴는데 집 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이 한약 좋은 거 맞아요? 그 약이 왜? 잠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필름이 끊기기도 했어요. 제가 산책하던 도중에 정신을 차렸더니 집안이더라고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다른 일이 있던 건... 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없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한약은 잠시 멈춰야겠어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아기 낳고 먹든가 할게요. 안 돼. 그 약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네? 제가 이상한 걸 느꼈다니까요? 어머님, 왜 그 약에 집착하시죠? 집착은 무슨,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는 거지. 그래, 네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나중에 먹든지 해. 됐냐? 네, 어머님. 시모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없는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꼭 한약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들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한약을 치워버리고 삼시세끼를 먹고 지내니 필름이 끊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 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신경질이 자주 나더군요. 당신 오늘은 저녁 안 해줘? 저녁? 해줘야지. 당신 뭐 먹고 싶어? 우리 배달시켜 먹자. 뭐? 배달?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은 조미료를 먹이겠다는 거야? 그렇지.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럼 냉장고에 있는 고기랑 채소 가지고 요리 좀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그이가 해준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맛이 별로였어요. 그래도 평소라면 맛있게 먹어주고 칭찬해줬을 텐데 저도 모르게 그이에게 막말을 했답니다. 뭔 맛이 있다고야? 당신은 미각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임신한 마누라 먹으라고 차린 거야?
맛이 없어? 이상하다.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날 보는 눈빛이 왜 그렇게 무섭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당신 얼굴 본 거야. 여보, 오늘은 그냥 먹고 내일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반찬 좀 해달라고 할게. 됐지? 아, 몰라. 짜증만 나고 맛도 없고. 아이씨, 당신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밥맛을 구리게 차린 거지. 여보, 왜 그래? 됐다. 말을 말자. 나 피곤하니까 까치발 들고 다녀. 저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서 밥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와 잡채, 그리고 고구마 마탕, 생선 조림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겠어요. 내가 진작 와서 차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아, 세아가 잡채는 냉장고에 많이 있으니까 렌지에 돌려 먹으면 된다. 네, 어머님. 제가 잡채 킬러니까 실컷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입맛이 돌아서 삼시세끼 건강하게 밥을 잘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괜히 화를 낸 게 미안해서 밥을 먹으며 사과했더니 다행히 잘 받아줘서 화해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처럼 시누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언니, 몸은 어때요? 아가씨, 왜 이제야 와요? 미안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시댁에서 뭘 자꾸 시켜서요. 식자질 정말 질리네요. 언니, 저희 엄마가 식자질 안 해요? 요즘에 엄청 잘해줘요. 저 임신했다고 반찬도 한가득 해주고 가셨어요. 아, 아가씨 오셨으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어머님이 해주신 거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언니 같이 해요. 임산부가 무리하면 되나. 그런데 몇 주라고 하셨죠? 4주였나? 6주였나? 까먹었어요. 네?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게요. 내가 왜 이러지? 뭐 다시 병원 가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빨리 상 차리고 밥 먹어요, 아가씨. 그렇게 잠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가 온다고 말을 했는지 다들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으헤, 우리 세기 축하하는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온 식구가 다 모였으니 다 같이 파티하자꾸나. 그래, 내가 케이크도 사왔다. 그리고 세익이 좋아하는 음식도 몇 개 해왔어. 엄마, 아빠랑 오빠까지 다 왔으니 파티다운 파티를 해볼까? 언니, 축하해요. 다들 고마워요. 제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면 다들 우리 애기 예뻐해주세요. 저는 촛불을 끄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을 부리셨습니다. 어이 딸, 잡채는 건들지 마라. 생선 조림도 냅둬. 네 새언니가 먹을 거야. 아이고,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알았어, 안 먹을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가씨 같이 먹어요. 이 많은 걸 저 혼자 어떻게 먹겠어요. 아닙니다요. 저는 케이크랑 밑반찬만 주워 먹어도 충분해요. 어서 들어요, 새언니. 그렇게 식사를 하던 도중 시아버지와 남편이 술이 드시고 싶었는지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꺼내 소맥으로 말아 드셨어요. 두 부자는 취해서 소파에 널브러졌고 여자들만 밥상머리에 붙어 있었죠.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누이가 장난을 치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말라던 잡채 좀 먹어볼까요? 크크. 그냥 편하게 드세요. 별걸 가지고 눈치를 다 보시네요. 맛있네. 우리 엄마는 딸내미는 뒷전이고 며느리가 우선인가 봐요. 나한테 이런 음식 거의 해주지도 않았다니까요. 시누이는 잡채 한 접시를 싹 비워버렸습니다. 식탐이 많고 먹는 것이 빠른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미 한 접시를 해치웠죠.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앉아서 배시시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잡채를 양껏 먹은 시누이가 고기를 먹던 중 머리를 밥상에 쿵 하고 찢더군요. 너무 놀라서 시누이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곧장 119에 신고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호흡기를 달고 있던 시누이는
병원에 도착해서 잠시 의식을 찾았어요. 엄마, 잡채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넣은 거냐고? 뭐, 너 그 잡채를 먹은 거야? 이거사 그건 네 새언니 거라고 말했잖아. 네가 그걸 왜 먹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시부모님과 남편을 봤더니 인상을 팍 쓰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잡채에 뭘 넣은 거예요? 저만 먹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저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잡채를 먹고 이 꼴이 된 거냐고요.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세아가 너 기억 안 나니? 나랑 같이 병원 간 거 기억 안 나냐고. 내 친구가 하는 정신과에 갔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친구의 병원은 산부인과잖아요. 네가 망상증에 빠져 상상 임신을 한 거야. 게다가 조현병까지 있어서 헛것을 보고 그랬던 거야. 내 친구가 상담하면서 너에게 임신 축하한다고 했지만 거긴 정신과야. 산부인과가 아니라고. 네가 조현병에 상산 임신까지 해서 산부인과 가자고 하고 정신과를 찾아갔던 거야. 너는 그날 정신과에 간 걸 산부인과에 다녀온 거로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처음 약을 먹으라고 했을 때 임산부가 왜 약을 먹느냐고 나에게 흰소리를 했지. 항우울제와 우울증 조현병 약이었는데 그걸 너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한약을 지었고 그 안에 약을 녹여 넣었다. 나중엔 네가 그 약을 거부해서 잡채와 반찬에 약을 첨가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전 임신한 여자예요. 정신병자 조현병이 아니라 임신한 임산부라고요. 세아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된 게 모두 우리 탓인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님, 여보, 빨리 진실을 말해봐. 어머님이 날 해치려고 한 거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줬던 것이었죠. 여보,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건데 기억해? 당연하지. 내가 두 줄 나오고 기뻐서 당신에게 먼저 보여줬잖아. 여보, 이건 가짜야. 당신이 인터넷으로 산 가짜 임신 테스트기라고. 이미 두 줄이 새겨져 있는 거란 말이야. 뭐?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이걸 샀다고? 당신들 미쳤어?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구나. 그래서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짠 거지. 아가씨는 늘 내 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지. 그러니까 잡채를 먹고 지금 생사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여보, 절대 아니야. 지금 말한 당신의 질병 모두 맞아. 상상 임신과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망상이 너무 심한 상태야. 당신 지금 아픈 사람이야. 거짓말 믿을 수 없어. 당신들의 사기꾼이야. 그 순간 응급실 의사가 오더니 피검사 결과를 말하더군요. 정신과 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거네요. 큰 병이 아니니 한숨 주무시고 깨어나면 모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우리 아가씨 무사한 거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한두 시간 있으면 깨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신우이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눈을 뜬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준 이야기를 해주자 신우이도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떴을 땐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하얀 벽에 창문이 없는 병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간호사가 뭐라 말하며 주사를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정신병원이었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세아가 괜찮니? 몸은 어때? 여보, 한두 달만 입원하면 좋아질 거래. 언니 힘내세요. 이거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가짜였어요.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인터넷에서 사서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고 식구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간 병원도 기억나요. 거긴 정신과였지 산부인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아가, 미안하다. 네가 약 먹는 걸 거부하는데 다른 수가 없어서 음식에 약을 넣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널 치료하고 싶었어. 그래요,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저 지금 제정신 돌아왔어요. 임신을 못해서 바보같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아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잘못이 크다. 괜히 애기 언제 갔느냐고 물어본 거. 그게 엄청난 실수였고 잘못이었어. 세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네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거야. 얘야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 정도에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다. 여보, 나는 매일 면회 올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욕을 잘 생각해놔. 내가 다 들어줄게.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한 것도 모두 가짜였어. 내 상상이 빚어낸 것들이라고. 괜찮아 여보. 괜찮아. 다 좋으니까 당신 몸만 생각해. 이제 곧 퇴원하니까 우리 다시 재밌게 살 생각이나 하자고. 알겠지? 그래요, 언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언니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다들 고마워요. 날 도와줘서. 입이 10개라도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고마워요. 그날 병원에서 우열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했고 식구들은 되레 저에게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퇴원하는 그날까지 병원에 면회를 와줬어요. 그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걸 보니 제가 제정신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신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건 이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쉬고 돌아가기로 하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정신과 몸을 제대로 단련하기로 했어요. 매일 정오쯤 땀을 내려고 조깅을 하러 공원으로 나가 뛰었답니다. 3일차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유선이잖아? 야, 너 그때 우리 패고 속 시원했냐? 무식하게 힘만 쓸 줄 알고 애기는 못 갖느냐나.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 애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야. 푸. 얘들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니들이 방해하면 내가 심하게 삔또가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날 이상으로 얻어터지기 싫으면 그냥 꺼져라. 얘들아, 가자. 오늘은 애기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봐주자. 다음에 혼쭐을 내주자고. 그래, 우리가 찾는 거지. 애기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복수해주자. 3인방은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리기를 하며 걔네들을 피해버렸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니 제가 친히 똥을 피해버렸답니다. 제가 조현병에서 낫고 난 뒤로 남편과 저의 사이는 신혼때로 돌아가 있는 바람에 매일 밤 무시무시한 뜨거운 밤이 지속되었어요. 정말 끝내주는 밤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가, 너 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니? 똥배인가 봐요. 운동을 하는데 배만 나오네요. 이상하죠? 언니 혹시 임신 아니에요? 네? 그럴 리가요. 제 몸 상태 아시잖아요. 시험관도 실패했는데. 잠깐, 내가 마법에 걸린 날이 언제더라? 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우리도 같이 가요. 오빠, 엄마, 아빠 다 같이 출동. 저는 마법에 걸린 날이 한참 되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임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진짜 임신이라고 합니다. 8주가 넘었고 쌍둥이여서 배가 빨리 나온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쌍둥이요? 선생님, 그거 정말이에요? 잠깐, 여기 정신병원 아니죠? 내가 지금 상상으로 만들어낸 정면이 아닌 거죠? 언니, 여기 산부인과 맞고요. 언니는 쌍둥이 엄마가 될 거래요. 축하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아가 그동안 몸 관리 잘하더니 아기를 가졌구나. 정말 축하한다. 우리 새애기가 아이를 가졌다니 정말 기쁘구나. 새아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하거라. 이 시애비가 다 해주마.
아버님, 제가 임신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셨어요? 아니다. 임신이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을 거야. 이거 참 민망하구만. 아무튼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우리 오늘 파티해야겠구나. 우리 모두 세연이를 위해 파리피플. 그날 저희 식구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한우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그런지 4인분을 넘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주 어여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공원에 나갔더니 산책 나온 사람들이 제 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예뻤답니다. 그런데 또 보기 싫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창 3인방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어머, 유선이 너 입양했니? 애를 둘씩이나 입양한 거야? 내가 낳은 쌍둥이거든. 너희들 됐다, 그냥 가라. 나 지금 기분 좋으니까 저리 가. 너 진짜 임신해서 애기 낳았어? 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유선이랑 생긴 게 똑같아. 봐봐. 듣고 보니 그러네. 어머, 쌍둥이들이 너무 예쁘다. 니들 뭐하냐.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취미더니 이젠 내 애기들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야? 그만들 가라. 유선아, 너 아직도 꽁에 있었니? 그땐 우리가 미안했어. 네가 대학 때 인기도 많았고 우리가 좋아하던 오빠랑 사귀었잖아. 뭐? 설마 지금 내 남편? 그래, 우리 셋이 네 남편을 동시에 짝사랑했다고. 그래서 괜히 너만 보면 화가 났어. 우리가 유치하게 굴었고 막말하고 욕한 거 전부 사과할게. 유선아 미안하다. 우리가 속이 좁았고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년들이라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용서가 안 되면 지난번처럼 때려. 우린 마음의 준비가 됐어. 친구 셋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그날은 그냥 흐뭇하게 웃으며 애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마주치면 그냥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똥으로 보여서 피해 다녔죠. 나중에는 지들도 똥이라고 느꼈는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더군요. 한편 우리 쌍둥이 딸은 친가와 외가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덕에 갈수록 예뻐지고 있답니다. 불임이었던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망상을 만들어 현실이라고 믿은 정신병에 걸려서 많은 사건들로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직도 내내 마음에 걸려요. 저보다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니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없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식구들에게 막대했던 상황들은 저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너무 많은 욕은 자제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쌍둥이 딸을 잘 키울 것이고 신우와 양가 부모님께도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인 남편과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며 지내겠습니다. 저의 사연의 글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